음압수 78회 혹시 팔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10여 미터 뒤에 있었고 기근이는 안심하고 5, 6발자국 뜀박질을 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다리로 뜀박질을 하자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긴 것이고 뛰어와서 밀어버린 것입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부러진 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일어나 앉으며 한탄합니다.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팔만 다쳤습니다.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왜 나를 밀고 까불어? 응? 아이에게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장난하는 줄 알고 덤벼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기근이를 뻥하니 바라봅니다. 나는 너하고는 다시는 안 놀아. 빨리 니네 집에 가. 나쁜 놈아. 계속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팔이 부러졌으면 빨리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왜 아이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먼저 우는 아이가 싸움에서 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코피가 나와도 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니 됩니다. 아이가 이기려고 덤벼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덤비면 어찌 되나요? 방어할 힘이 없는 기근이 다른 곳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잘못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아이를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는 아이보다 4살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기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짓궂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잠시 기근이를 바라보다가 10여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이 급한 것은 기근이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팔이 많이 부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빨리 집으로 가서 누워야 합니다. 조심조심 일어납니다. 너 이따가 보자. 나는 지금 집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냥 집에 가는데 집에 갔다가 왔는데 네가 있으면 너 때릴 거야. 너 나한테 맞지 않으려면 빨리 가. 내가 집에 갔다가 왔을 때 네가 가지 않고 있으면 막 때려줄 거야. 큰 소리로 다시 겁을 줍니다. 집으로 가면 끝나는데 왜 아이를 협박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으로 가면 아이가 몰래 뒤따라와서 밀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돌변한 기근이 아이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놀다가 서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장난을 하는데 기근이는 한 번 넘어지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릴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아이는 기근이의 팔이 부러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때릴 것 같아서 겁먹은 표정입니다. 슬금슬금 5, 6발자국 뒷걸음질을 합니다. 빨리 가.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때릴 거야. 이제는 너하고는 다시는 놀지 않을 거야. 내가 때리기 전에 빨리 집에 가. 뒷걸음질을 하는 아이. 기희가 온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말하며 몇 발자국 다가갑니다. 가지 않으면 정말로 때려줄 것처럼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이가 돌아서더니 저 멀리 다름질하여 갑니다. 그리고 알았어, 갈게. 그리고 이따가 올게 하고 말합니다.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온다고? 아니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마. 너하고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놀지 않을 거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입니다. 가다가 죽어버려라 하고 소리 지릅니다. 해서는 아니 된 말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왜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일까요? 또다시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 억울하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이가 밀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늘어진 팔을 붙잡고 집으로 갑니다.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릅니다. 혹시 팔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스칩니다. 불안합니다. 갑자기 팔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갑니다. 중간쯤 왔을 때 이 애가 혹시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길한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예감입니다. 오호, 이 새끼 뒤를 돌아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이가 살금살금 발소리를 지키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아이, 매우 놀란 표정으로 몇 발자국 뒤로 물러갑니다. 아니, 너 왜 따라오고 있어? 내가 분명히 너하고는 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잖아. 빨리 집에 가. 지금 가지 않으면 때려준다. 몇 걸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왜 그래? 나는 너하고 놀고 싶어. 아이는 뒷걸음치며 겁먹은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싫다. 이제는 너하고는 놀지 않을 거야. 내가 화내기 전에 빨리 집에 가. 기근이는 큰 소리로 겁을 줍니다. 같이 놀아주면 네가 밥 준다고 어제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도 너의 집에 일하려고 왔잖아. 너는 왜 거짓말해? 하고 말하니 아이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는 밥을 얻어 먹으려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준다고? 너한테 밥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 집 개에게 주겠다. 이제 우리 집에 와도 소용없어. 너 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때릴 거야. 아이를 때릴 힘도 없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어 발자국 다가갑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잔뜩 겁을 먹고 멀리 다른 박질에 갑니다. 오늘날도 그날 사건을 생각하면 몸이 옥삭합니다. 만일 아이가 눈치채고 이기기 위해 덤볐으면 몸이 크게 잘못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갈림길, 특히 장애우의 갈림길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서 놀지 말라고 했더니 애가 밀어서 또 발이 부러졌지?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꾸중을 합니다. 표정만 보고도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아래목에 놓으며 작은 소리로 변명을 합니다. 이미 팔은 부어올랐고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분하고 화는 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자신의 신세가 가혹하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쉽니다. 이 바보야, 그래 그런 꼬맹이한테도 싸움에 져서 맞고 다니니? 돌을 집어서라도 두들겨 패버리든지 하지. 동생의 현실을 아는 둘째 형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합니다. 동생이 당한 것이 분하고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꼬맹이지만 기근이에게는 이길 수 없는 강적입니다. 그만큼 기근이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럴 힘이라도 있으면 오죽 좋겠니. 또 팔이 부러졌으니 어째노. 에구 집에 가만히 있지 무엇하려고 나가서 놀다가 또 부러져 가지고 들어와.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면서 책망을 합니다. 부러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온 가족들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애하고 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참으로 바보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작은 한숨을 쉽니다. 79회에 계속됩니다.